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야, 정말 뭐 사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뭐 기능은 시장이 잘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부동산 정책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부동산 정국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그죠, 시끌시끌 할 정도로 뭐 부동산 뭐 정책 때문에 또 다시 뭐 그렇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 뭐 부동산 정국 이렇게 되겠는데, 자, 뭐 사실 뭐 우리 뭐 시장 참여하고 있는 뭐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같은 이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책과 시장이 손을 맞잡고 좀 친하게 그냥 지내서 같이 가면 좋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은 정책과 시장이 좀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냥 뭉퉁그려서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책을 보고 가는 것이 맞는지 시장을 보고 가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세미나 안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부동산 정책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원하는 거는 당연히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이제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죠, 또 다른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이제 보자면 일단은 뭐 징벌적 과세다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6.17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7.10 부동산 대책도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뭐 정말 조세 저항이다라고 할 정도로 또 반발도 지금 많은 것이 현실이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종부세 물론 최대 6%를 내는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6%라는 게 어떤 시사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지금 12%까지, 특히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뭐 증여 취득세는 뭐 12%까지 뭐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도 지금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뭐 거의 42%에다가 그렇죠, 30% 추가하면 72%가 되고 여기다 7.2% 지방세까지 하면 한 79.2%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종부세든 취득세든 양도세든 정말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뭐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라 정말 징벌적 과세다, 그러니까 뭐 벌을 주자는 거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더 이상 부동산을 매입하지 마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런 징벌적 과세, 뭐 세금 폭탄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징벌적 과세가 지금 이제 뭐 아직 입법화는 안 됐지만 그렇죠, 또 적용되는 거는 물론 내년 이제 6월 1일 이제 이후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미 이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벌써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서울 같은 경우, 경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이나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모으자. 자,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서울은 또 뭐 고가는 고가대로 저가는 저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부산 같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고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저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이든 경기든 부산이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징벌적 과세에서는 차라리 똘똘한 한 채로 모으자 이러면서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경실련에서도 지금 양극화 얘기해서 서울하고 지방하고 거의 뭐 100배 차이가 났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에 대한 것들이 시장이 어떤 취할 수 있는 스탠스, 입장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뭐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룬다든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뭐 결혼할 이제 남자와 결혼할 여자가 둘 다 집이 있는 상황에서 결혼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1가구 2주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차라리 그냥 각각 남남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있자. 그래서 혼인신고를 뭐 미룬다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또 이제 뭐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가 바로 위장이혼이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이 지금 2채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지금 그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거는 약 한 6억 정도의 양도세를 내게 되고 만약에 이혼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집을 양도하게 되면 약 한 3, 4천만 원 정도 밖에 뭐 양도세를 안 낸다. 자, 그러면 내가 6억 정도 세금을 낼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자. 뭐 이런데. 뭐 물론 이거는 아주 일부의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백인백태 그러니까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여러 가지 어쨌든 탈출구를 지금 찾고 있는 이것이 너무 이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서민부담 경감이라는 건 굉장히 뭐 좋은 의미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번 710 부동산 대책 하에서도 지금 투기 지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살 때는 소득 기준을 이제 완화를 해서 부부 합산 기준에서 그렇죠.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1천만 원이 상향됐죠. 더더구나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 합산으로 해서 이제 9천만 원 이하면 서울 안에서도 그렇죠.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살 때는 LTV나 DTI 같은 경우에 10% 우대를 하니까 지금 40%에서 50%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6억 만약에 기준했을 때는 내가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이하다. 이 요건에 들어간다 그러면 3억까지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또 더더구나 지금 굉장히 대출 이율 주담대가 지금 뭐 1%대까지 지금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야 그렇다라면 이때가 정말 집을 살 때다. 이렇게 하고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서민 부담 경감 이 부분에 대해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이게 지금 나와서 7월 13일부터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자, 3억에서 6억 사이에 서울의 그 아파트가 요 짧은 그러니까 혜택이 진행되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약 한 매매가 56건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56채 정도가 그 중에서 무려 30채가 신고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정말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정말 서울 시내 안에서는 이미 뭐 한 뭐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제 서울 시내 안에서 정말 6억 이하는 씨말라. 네, 씨가 지금 마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전만 하더라도 6억 이하가 무려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6억이 넘어가는 게 한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런 뭐 6.17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 약 한 30% 정도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30%까지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소진돼서 대부분이 다 6억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 부담 경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6억 이하라든지 9억 이하 시장까지도 오히려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뭐 대부분 617이든 그 710이든 이제 뭐 아파트 쪽에 뭐 거의 규제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7 같은 경우에도 3억 초과 아파트를 만약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뭐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다 회수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자체가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 규제 쪽으로 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러면
뭐 지금 투자할 게 없으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쪽으로 그럼 투자를 하겠다. 더더구나 다세대라든지 이런 쪽에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서 중심권 안쪽에 있는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입지가 또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이런 곳들이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뭐 거의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은 전체 다가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일 과열지구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뭐 대부분 뭐 많게는 뭐 지금 40%까지 지금 떨어졌죠. 뭐 많이 받아도 이제 5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방법을 지금 활용하고 있냐면 일단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세금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영끌,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서 이제 영끌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집을 사면 지금 또 회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전세에서 월세로 그냥 갈아타자. 그런 다음에 목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차라리 지금은 갭 투자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지금 가격은 지금 굉장히 매매가는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낮추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자 그렇지만 지금 주택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전세가는 뭐 55주 연속 지금 상승.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사이, 그러니까 갭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갭 투자 환경이 좀 양호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또 이런 어떤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617, 710 대책 나오고 나서도 매매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니까 신용대출 쪽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픽스 금리가 0.89%라서 지금 가장 뭐 좀 역사상 지금 뭐 코픽스 금리가 0.89, 0%대가 없었거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용대출 금리도 1%대까지 낮아지는 직장인 같은 경우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7월 15일 기준에서 나온 자료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뭐 5대 은행 지금 신용대출 총 잔액이 119조나 됩니다. 자, 근데 이게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고기간, 그러니까 70 부동산 대책 나오는 요 사이 이 보름과 무려 1조 7천억이 늘었습니다. 자, 이게 한 달로 따지면 3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신용대출이 3조 4천억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한쪽을 막으면 한쪽이 지금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지금 주택임대차 3법 쪽이잖아요. 자, 주택임대차 3법 지금 전월세 신고제, 그러니까 전세든지 월세든지 임대에 대해서는 다 신고하게 하겠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었던 건데 지금 이게 주택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살고 나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 지금 더더구나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소급 입법에 대한 지금 뭐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에도 적용을 시켜준다라는 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에 좀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세미나에서도 이런 뭐 질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제 일단은 정부 쪽은 소급 입법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법조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급 입법하는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5년에서 10년 늘릴 때 했던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른 얘기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 쪽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던 데 새로 만든다는 건 소급 입법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전월세 상한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급 지수는 173까지 올라가고 있고, 강남 쪽에서 지금 서울 외곽 쪽이나 경기권까지 전세가 상승은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반전세로 돌리고 월세로 전환하고 그렇죠. 전세가 폭등에다가 전세 대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엇갈린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시장
어떤 방향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자, 과세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절세 쪽으로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규제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호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책을 보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보고 가는 게 맞겠다.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자, 지금까지도 22번째 정책이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은 계속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많은 규제 안에서 많은 분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도 과감하게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또 많은 실질적으로 뭐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엇갈릴 때는 차라리 시장을 보고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보고 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세미나를 오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하고 매주 토요일 날 직접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뭐 지역에 대한 분석들도 다 해드리겠죠. 자, 그리고 또 세미나 끝나고 나서도 뭐 개별적으로 지금 고민들 너무 많으세요. 자,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하다 보면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답답할 수 있어요. 자, 세미나 오셔서 또 1:1 상담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포트폴리오, 그렇죠? 뭘 팔아야 될지, 뭘 사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고 투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거 무료다 보니까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하시고 신청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